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현장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네. 오늘은 어떤 일로 현장에 오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창업교육 현장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조금 더 안전교육이나 뭐 이런 청소 방법 순서 이런 걸 조금 더 체크해드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봐드리려고 현장에 지금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오늘 현장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현장 교육에서 오늘 마지막 날이지만은 첫날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해야지 빠르고 깨끗이 꼼꼼하게 저희가 누락시키지 않고 청소를 하는 방법,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순서를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하셔야지 누락되지 않고 그냥 꼼꼼히 그렇게 청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고객님들한테도 만족감을 드릴 수가 있고 AS에 대한 확률이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약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잘못 사용하면은 자재가 손상이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떤 자재에는 어떤 약품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빌트인 에어컨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게 잘못 탈거하다가 또 파손이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종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탈거해서 청소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저희 총괄팀장님 그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자,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총괄팀장 남광우입니다. 거의 저희 총괄팀장님이 교육을 많이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여태까지 한 몇 분 정도 교육을 하셨죠? 뭐 대략적으로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대략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교육에 관해서는 정말 뭐 베테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시면 혹시 그 교육을 하시면서 조금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교육을 하시는지? 마음가짐, 이제 청소일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 그다음에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최대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 노하우, 그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저희 총괄팀장님이 교육을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많이들 의지를 하시죠. 창업을 하시더라도 많이 전화 오시잖아요. 네, 맞아요.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막히는 거 있으면 바로 전화 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오늘 이분 또 마지막 교육이니까 좀 마지막까지 좀 꼼꼼히 좀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어떤 걸 알려주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뭐 마지막 날이라서 청소 방법이나 순서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좀 몸에 익으셔가지고 지금 또 한 번 더 봐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그냥 기본 유리처럼 보이지만은 이 필름이 입힌 유리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잘못 또 청소를 하다가 스크래치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에 청소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런 지식 없이 기존대로 그냥 배운 대로 막 뭐가 뭐 오염도가 있어가지고 뭐 칼을 댄다던가 그렇게 되면 이런 필름지 같은 경우는 손상이 되죠. 그러면 저희가 다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분하는 방법이랑 청소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조금 이런 자재 손상 이런 사고가 터지지 않게끔 뭐 바닥 같은 경우도 어떻게 구분을 해가지고 좀 최대한 약품을 어느 정도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자재 같은 것들이 약품에 의해 가지고 막 변색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떤 자재는 이런 약품 쓰면 안 되고 또 되는지 이런 부분도 일단 마지막 날에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지금 또 청소를 하다 보면은 뭐 다치는 일이 많아요. 스티커나 유리에 뭐 시트지 이런 거 제거하다가 정말 방심하다 손가락 잘리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의자 같은 거 올라가고 하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뭐 발목 부러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청소하다가 다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교육 기간 동안에는 그냥 좀 습관을 들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드리고, 이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옆에서 말씀드리면서 장갑 껴라, 의자는 이렇게 체크하고 올라가라, 뭐 약간 뭐 마루를 닦을 때는 좀 이런 마루는 뭐 약품을 좀 적당히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청소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습관을 들이게끔 그렇게 하는 작업인 거죠. 대표님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이게 청소 시작 전에 무조건 청소는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로 해야죠. 지금 신축이다 보니까 조금 도배풀 같은 게 있어요. 다 밑에 청소하고 나서 위를 하면 도배풀이 떨어지겠죠. 그럼 다시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습관을 들이셔야지, 이게 처음에 현장 나가시면 당황스러워가지고 뭐부터 해야지 이렇게 당황하다가
잘못된 순서대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순서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도배풀이 있는 현장 같은 경우는 도배풀부터 일단 털어내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청소하는 그 순서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국가에서 청소할 때 보면은 이제 모든 면을 한 번씩 다 닦는다는 개념으로 이제 가져야 되거든요. 이쪽 라인, 이제 윗면, 옆면, 그다음에 아랫면, 그다음에 위아래. 전후 전부 다 모든 면을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경적 부분. 경적 부분 보면은 지금 먼지 다 쌓여 있거든요. 이쪽들도 한 칸 한 칸씩 닦아주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닦아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에어컨 청소 들어갔던 거 이거는 시간이 무덤대로 빼주는 거예요. 뚜껑 먼저 촬영해주면 피부 나오죠. 체내 때문에 촬영해주고 피부 촬영하고 나서 이제 이 덮개까지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으로 한번 물세척해주고 이 내부 분진 하나 다 이렇게 손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대표님, 그 교육을 하시면서 좀 어려우신 부분이나 좀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좀 어려운 부분은 차라리 그냥 아예 이 청소업을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처음부터 저희가 습관을 좀 드리기 좀 더 편해요. 근데 사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창업 교육을 다른 데에서 이게 받으시고 마케팅이 안 되셔 저희한테 처음부터 받으시는 분들도 조금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걸 교정하기가 가장 힘들거든요. 아니, 이게 아무래도 이 청소라는 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이 본인이 여태까지 뭐 예를 들어서 한 몇 주 정도 뭐 근무를 하던가 아니면 창업 교육을 받았을 때 그게 머릿속에 있으신 분들을 다시 저희가 제대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가장 힘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창업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현장 나가시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 청소업이 기술자다라는 그런 인식은 없잖아요. 아무래도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아무래도 현장에서 그런 뭐 감정 싸움이 많아요. 팀장님하고 또 저희 그 고객님들하고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최대한 저희도 거기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잘 처리하게끔 이렇게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현장에 나가시면은 아무래도 몸도 힘들고 막 아침부터 일어나서 피곤도 하고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전화가 오시거든요. 그 창업하신 분들이나 저희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게 조금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완전히 해소시켜드리지 못하니까 저도 전화통화로 막 몇십 분 동안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끊고 나면은 저도 막 안타깝죠. 저도 겪었었던 일이라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저 역시도 처음 한 3개월, 4개월 동안에는 완전히 진짜로 현장에서 뭐 고객님들이 조금만 이 무리한 요구만 하더라도 저도 막 정말 막 화가 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런 거를 한 번 좀 뛰어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노하우를 그냥 내가 생각을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당신한테 더 편하다. 당신이 뭐 이렇게 내 성질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 결국에는 내 자신을 내가 힘들게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들고 입주 청소는 몸이 힘든 거는 몸이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누구나 다 출근할 때 6시, 5시 반에 일어나고 다 그렇게 살죠. 근데 이 감정 노동이라는 게 아무래도 조금 이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이 일을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좀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조금 더 전문적이고 좀 프라이드를 갖고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장에서 고객님들하고 뭐 얼굴 붉히면서 싸울 일도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만 드리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답답함이 화로 나오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는 좀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해요. 교육생분들하고. 청소 뭐 방법도 방법이지만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를 많이 해서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마음가짐 해야지 오래 할 수 있다.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더 관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사람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듭니다. 오늘
이른 시간부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입주 청소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네.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청소 장비겠죠. 네, 장비 준비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차량, 차가 있으셔야 되는데, 저희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부터 뭐 스트렉스까지 다양하게 조금 더 차를 이렇게 운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시공까지, 막 방충망 시공이나 이런 것까지 하신다라고 하면 처음 시작하셨을 때부터 뭐 스트렉스나 카니발, 네, 이런 거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무엇보다도 어떤 일이든지 다 똑같겠지만은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죠. 이 일이 어려운 게 다음날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새벽에 내가 고열에 감기 몸살이 걸려도 제가 무조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고객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 뭐 늦잠 자고 그렇게 시간 약속 안 지키고 그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감. 술 좋아하고 이래도 힘들겠네요. 그쵸. 저 같은 경우도 술 정말 좋아하고 한데 현장 다녔을 때는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다음날 일정이 있으면 술을 못 먹었어요. 네, 새벽 5시 반 일어나고 5시면 일어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죠. 1시간, 2시간씩 또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다음날 현장에 있는 날에는 그냥 뭐 술도 안 먹으려고 하죠. 그게 맞는 거고, 그런 책임감이 가장 합니다. 이 일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도 이게 오래 하기에는 다 힘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내 자신 체력 안배에 있어서도 그것도 중요하니까 자기 몸관리 잘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만 있으시면은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